이번 시간에는 핫 이슈 차트 시간으로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그저께 또 10%, 20% 가까이 빠지게 됐고요. 어제는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자 관련주의 3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추세 이탈입니다. 상승을 하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 이탈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스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글 쪽에서 나온 기술 상용화 뉴스였죠. 그래서 도대체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라는 거죠. 1, 2주 동안의 주가 변화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5대 양자 관련주의 최근 고가, 최근 저가를 비교해서 하락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평균 40%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상의 주가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가 지금 현재 21선, 60일선에 중간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다음에 실스크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컴퓨팅만 61선, 120선 요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거의 뭐 120선에 붙어 있는 모습이죠. 21선의 각도를 봤을 때는 실스크는 이제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중립 아니면은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실스크만 현재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스크는 양자 보강 관련 활발한 횡보를 최근에 보여줬는데요. 그것이 이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다른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아직도 21선 위에서 위치를 해 있다는 겁니다. 아이온큐나 리게티, 디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61선 간의 이제 이격을 좁히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좁히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이제 퀀텀 컴퓨팅이 가장 뒤늦게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핫했던 이슈는 미 정부의 지분 확보 뉴스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과연 확실한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상무부에서 부인을 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월 22일자로 보도가 나왔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이런 양자 컴퓨터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이나 워런트, 로열티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양자 섹터에서는 센세이션한 그런 뉴스였고 여태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다른 섹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인텔의 지분을 10% 실제로 이제 취득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MP라든지,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 그다음에 트릴로지 이런 이제 자원 관련주에서도 지분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메털스 같은 경우가 지금의 이제 양자 섹터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분 확보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다가 부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됐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논의가 됐다는 그 보도만으로도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정부가 지분을 확보한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폭등의 지속성은 뉴스가 사실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서가 부인을 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을 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체적인 금액이 1,000만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140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특히 프리장에서 다급하게 물량을 잡게 되면은 고가에 사고 저가에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장 고가 대비해 가지고 어제도 디웨이브나 리게티만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났었고 나머지는 이제 매수가 회복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어제 프리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떴을 때 잡게 되면 요 가격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죠. 리게티나 뭐 디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이제 피크를 찍으면서 그래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지만은 퀀텀이라든지 뭐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디웨이브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고가에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제 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장이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장전에 멤버십 영상 올려드릴 때도 일봉상으로는 경합 캔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죠. 아이온큐라든지 뭐 리게티 역시 이제 이런 경합 캔들, 십자 캔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관련이 없었던 종목들, 퀀텀이나 실스크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음봉을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D웨이브도 굉장히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 뉴스가 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상무부에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요런 경합 캔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오를라 치면은 그냥 물량 쏟아버리고, 또 밑에서는 또 사죠. 그래서 이런 진폭이 큰 경합 캔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 확보 언급이 됐던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는 이 도지형 경합 캔들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밑꼬리를 길게 다는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결국에는 관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음봉은 이제 여러 차례 나오면서 하락이 이제 거의 멈췄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기술 상용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이제 구글에서 뉴스가 있었죠. 구글이 자사 개발 양자체 윌로우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네이처에 정식 게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른 속도다. 우리가 사실 체감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퀀텀 에코스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이번 성과는 양자 계산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이내에 양자 컴퓨터로만 가능한 실질적인 응용 사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뭐 알고 계시듯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배터리 설계, 기후 모델링 이런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향후에 500큐비트 이상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개발을 하고 구글 클라우드 퀀텀 서비스를 통해서 상업용 양자 연산을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제 신기술은 B2B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글은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서 검증 가능한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자 컴퓨팅이 실질적인 산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빙은 질이지만 늘 급락 가능성을 안고 있는 5대 양자주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무빙은 이렇게 느리지만은 확실한 부구를 잡느냐, 이런 것은 이제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양자 관련 종목이라도 구글이나 IBM 같은 주식은 우리가 모아가는 개념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5대 양자주, 이런 이제 소형주들은 부분 유동 전략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분 유동 전략이라는 것은 일부는 묻어두는 거죠. 고정으로 박아놓고 일부 자금만 이제 단기 유동적으로 파동을 타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절반은 고정, 절반은 유동.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고정 물량이죠. 베이스로 까는 그 고정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관련주를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타는 이제 당일 방향이 정해졌을 때 매매를 하는 거고요. 스윙은 파동이 정해졌을 때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장기는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유동 전략의 핵심은 이 시의적절한 이 때에 맞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언제 단타를 쳐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당일 무빙이 위든 아래든 일방으로 정해졌을 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빅뉴스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방이죠. 그다음에 빅뉴스는 상방이에요. 이렇게 서로 경합을 하게 될 때는 단타를 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께 보유했던 사람들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장중에 단타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 스윙 매매에 들어갈까라는 거죠. 이제 보통 스윙이 마려운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차트가 너무 예쁘게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못 참고 포모를 못 참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스윙의 핵심은 오프쇼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고 유의미한 머리 내밈을 보여줄 때예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파동이 이제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머리를 내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내민다는 것은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캔들이. 또는 이제 전고점 돌파 매매 시에는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이럴 때 어떤 시장 분위기라든지 섹터나 종목의 어떤 흐름, 그리고 뉴스 같은 거를 잘 살펴보고서 돌파의 파동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언제 중장기 물량을 모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처럼 10% 이상 급락을 하고 단타 매매자들이 이 집 망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때, 그때가 장기 물량의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양자 섹터는 과거와 다르게 장기 투자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5% 이상 고점에서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부분 유동 전략, 요런 이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 매매를 요런 방식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수익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항상 고점에서 사 가지고 본전이 오면은 나가 버리고 요런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무섭다고 도망을 간다든지 요런 것도 손실을 누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섹터의 어떤 추세, 흐름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후에 요런 세부적인 전략을 펼쳐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디슈 차트 시간으로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